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내라는 모로 고발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 음모 혐의를 규명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런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의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검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검사는 요즘 한숨 쉬는 일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40여 건에 불과하던 자신의 미제 사건이 지난달 150건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검사에 비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 성실하다는 평을 받았던 그는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한 미제 사건이 계속 늘어 푸념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그와 같은 검찰청의 몇몇 동료 검사들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검의 법원 수사에 차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100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파견을 가면 부서에 남은 4명의 검사가 25건씩 사건을 더 떠맡아야 합니다. 더구나 파견 검사는 대체로 일 잘하는 경력 검사들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조금 복잡한 사건은 처리할 검사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형사부 검사의 푸념은 실제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8월 현재 83,330건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 사이 4만 건대를 유지하던 것이 배에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기 미제로 구분되는 3개월 초과 미제 사건도 지난해 2,072건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5,568건이었습니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검사들은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수사 인력을 적폐 수사 등 대형 사건에 집중 배치한 영향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적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국가정보원 및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수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다수가 몇 년 전에 수사를 이미 종결한 것들인데 이 정부 들어 다시 이것을 들춰낸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검찰은 그때마다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각 수사팀마다 많게는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국청에서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6월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 4부 인력을 전부 투입했고 여기에 방위사업 수사부와 형사부 인력까지 차출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약 30명이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 수사 인력은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지검 전체 검사 정원이 5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인원이 얼마나 큰 인원수인지 여러분께서도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검찰 내 유능한 수사 인력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제 사건 대부분은 이른바 민생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파견 검사가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수십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년 넘게 적폐 수사가 이어지면서 미제 사건이 누적된 측면이 있다고 검사들은 한결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또 파견 검사들이 대부분 유능한 경력 검사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한 수도권 검찰청 형사부의 경우 핵심 인력 몇 명이 파견을 나가면서 남은 검사 17명 중 초임 검사가 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그중 일부는 교육을 받고 있어 실제 일할 수 있는 검사는 10명을 갓 넘는다고 합니다.
검찰이 적폐 수사에 전력을 다하다시피 하는 것은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이란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문재인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직후 대검찰청 연구관 6명이 법원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검찰총장 참모들까지 일선 수사에 투입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미제 사건 급증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당사자들은 대체로 평범한 시민들이고 고소한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검찰의 사건 처리가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등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 수사력과 공권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인적 자원들을 적폐 수사한다며 모두 가져가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적폐 칼날을 휘두르며 항상 그 정당성을 촛불 정신에서 찾곤 합니다. 자, 분명히 말해두고자 합니다. 문 정권이 합법한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촛불 정신이 아닌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헌법 정신은 누더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헌법 위에 문정권이 군림하고 있으니 지네가 쓴 특활비는 문제가 없으니 공개를 못하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쓴 특활비는 적폐랍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는 적폐라면서 김제동, 주진우, 김어준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폐 덩어리들인데 자기 사람이라며 국회 청문회에도 무시하고 마구마구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어떠한 잣대로 전 정권들에 대해 적폐 칼날을 휘둘렀는지 까먹지 말고 기억해 두셨다가 자, 얼마 후 쟤네들 임기가 끝나면 그 기준을 들이대서 똑같이 적폐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